화상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들의 다양한 수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고통, 절망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하죠. 네, 상상을 초월할 만큼 힘든 화상의 고통, 교통사고나 화재를 피하면 안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생활 곳곳에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가 유모차에 떨어지면서 12개월 된 아이가 화상을 입는가 하면 보육교사의 실수로 뜨거운 물을 아이 몸에 쏟는 등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화상사고의 77%는 대형 화재가 아닌 생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고요. 또 이 화상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영유아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은 화상의 위험 속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안전 불감증을 깨워드립니다. 순식간이다. 뜨거움을 느낄 새도 없이 녹아내린 피부와 그로 인한 고통의 흔적. 화상 전문 병원의 중환자실에서는 매일 생사의 사투가 벌어진다. 편안한 집에서도 매일 오가는 직장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던 화상의 위험. 이제가 10개월, 아이가 의료진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린다. 화상으로 얼굴까지 가려진 상태. 최근 들어서 이 같은 영유아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네, 이 아기는 10개월짜리 하나로 5일 전에 집에서 뜨거운 물을 쏟았어, 실수로. 또 안면부하고 몸통, 그다음에 특히 턱 밑으로 해가지고 상처가 깊은 아이입니다. 같은 온도에 물이 닿더라도 어른 피부와 아이 피부의 상처는 다르다. 열상은 여린 피부에 더 깊게 침투한다. 외형과 상까지 바꿀 수 있는 화상치료. 과연 아이는 건강한 얼굴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지역 최초로 화상병원을 설립한 화상치료 전문 외과의사 김상규 병원장에게 그 답을 구한다. 사고 당시의 고통을 그대로 담은 상처. 하지만 보기에도 아픈 살을 긁어내야 한다. 그대로 두면 회복이 더디고 염증성 2차 질환이 올 수 있다. 오늘 시술하는 거는 수술 4일째 이렇게 빨갛게 익어 있는 가짜 피부들을 제거하고 최근에는 이제 칼로덤이라 해서 이제 배양 피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배양 피부를 덮는 목적은 어린아이 얼굴이고 몸통 부분 흉터를 안 남는 치료를 위해서 가피 절제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배양 피부 덮는 그런 시술들을 오늘 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생기지만 깊은 상처에서는 미생물균의 먹이가 되는 가피. 죽은 피부라고도 불리는 가피를 긁어낸 자리에 대체할 피부 물질을 올려준다. 이제 배양 피부라 해서 우리나라 애기 피부를 떼어내서 키우고 있는 인공적인 피부입니다. 그걸 이제 긁어낸 환부에 덮어줌으로써 빨리 낫게 되고 최대한 흉터가 없이 낫게 되죠.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분석해 결손 부위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이 화상치료의 관건. 인공배양 피부는 화상뿐 아니라 당뇨성 족부궤양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수술 한 차례로 끝날 것이고요. 또 덮어놨는 배양 피부가 이 아기 몸을 보호하고 있다가 3, 4일 뒤에 떨어져 나가면서 자기 피부가 빨리 올라오게 도와줍니다. 한 입원 치료는 한 4, 5일 더 하면 되고 통원 치료 후에 전체적으로는 3주 뒤에 모든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어떤 흉터가 남을 확률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 현재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런 시술들을 겸하게 되면은 흉터는 거의 안 낫게 됩니다. 깨끗하게 나을 겁니다. 엄마 젖과 이유식 사이에서 행복한 성장의 고민을 해야 할 아이. 아직은 치료의 과정 속에 머물고 있지만 아이의 몸과 마음에선 새살이 돋고 있다.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압력 장갑하고 맞췄나요? 화상 환자들이 입원 중인 병실.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김상규 병원장이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것들을 체크한다. 병원에 있을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잊혀 있는 부분 좀 올해 50대 정희 씨는 열탕 화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다. 팔은 미리 풀어드렸으니까. 오른쪽 손과 엉덩이, 발까지 뜨거운 기름으로 뒤덮였던 그날의 기억. 가족들과 이제 튀김을 해 먹으려고 기름솥에 기름을 얹어 놔놓고 깜빡했어요. 깜빡해서 그 기름이 이제 과열이 돼서 불이 붙은 거예요. 솥에서.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걸 발견하고 솥을 들고
나오는데 내가 뛰어 들어갔는데 엎질러졌어요. 그래서 이 몸 이쪽 부위에 이제 기름이 엎질러지면서 불이 붙은 거예요. 이 환자분은 내원 당시에 이제 기름과 화염에 의한 열탕화산과 화염화산이 섞여 있는 상태로서 우측 상지부, 우하지부, 우족부 전체 한 체표 면적이 10% 정도에서 한 3도 화상으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내원 당시에 이미 이 화상 자체가 깊어서 3도 화상으로 진단이 되었고 그 후에 2차례에 걸쳐가지고 수술을 받았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자가피부 이식을 마친 상태입니다. 화상 치료는 첫 대처와 치료 과정 하나하나에 따라 예후가 달라져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다. 화상 환자 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드레싱은 상처에 직접 가해지는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다. 처음에는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죠. 화상이 정말 이렇게 무서운 건줄 정말 몰랐어요. 어떤 점 치료받으면서 힘드셨어요? 아프셨어요? 하여튼 막 전체적으로 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쓰리고 따갑고 아프고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고통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세 차례 수술을 잘 견뎌낸 정희 씨의 치료 상태는 긍정적이다. 현재로서는 이제 치료적인 방법은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자가 피부식 있는 부분이 잘 붙어야 되고, 잘 붙고 난 다음에도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제 흉터가 생겨서 평생적으로 운동장애가 남죠. 특히 손을 쓰기 불편해지고, 이제 허벅지 움직임도 불편해지고, 발 운동도 불편해집니다. 부족한 영양과 흉터에 대한 대비, 건강한 내일의 준비가 분주하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다양한 협진 체계도 갖추고 있다. 이런 전문의들이 협진해서 환자들이 최대한 덜 아프고, 아프지 않을 수 없지만 덜 아프고,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또 이렇게 화상 상처만 단순히 나는 게 아니라 미용적으로, 기능적으로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또 향후 끝나고 난 다음에 재활치료랑 운동치료까지 같이 한꺼번에 될 수 있도록 모든 과가 준비하고 있죠. 화상 치료에 이어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김상규 병원장. 명예 소방서장뿐 아니라 화상의 위험에 놓인 어려운 이웃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다. 치료를 마친 연구실에서도 쉴 틈이 없다. 보건복지부 지정의 지역을 대표하는 화상병원이다 보니 다양한 환자들이 찾는다. 그만큼 새로운 연구와 치료법이 필요하다. 그러다 더 고민스러운 건 화상 환자들의 이중고를 덜어줄 정책과 지원이다. 실제적으로 이제 화상을 주로 입원 치료를 요하는 중화사원에 있는 많은 경우가 사회 취약계층들,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약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집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좋은 치료를 해주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이미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화상치료가 거의 무료 치료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자본화물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런 하루 빨리 제도적인 보완책, 재정적인 지원, 기술적인 지원들이 다 필요하죠. 네, 화상, 평생의 고통으로 남기지 않으려면 1분 1초 모든 시간을 골든타임으로 여겨야 한다고 하죠. 자, 지역에서 체계적인 화상 치료를 해오고 계신 이분께 도움말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상치료 전문 외과 전문의 김상규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달 새해를 맞고 그 새해의 기쁨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들어야 했던 소식들이 바로 화재 소식들인데요. 이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을 해서 안타까움을 주곤 했는데 네. 실제로 겨울과 봄을 오가는 지금 같은 시기에 이 화상 사고가 많이 좀 발생을 하는 편인가요? 사실 요즘은 그렇게 큰 화재가 계절을 가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1월달, 2월달에 전열기구나 난방기구 사용이 많게 되면 빈도가 느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네. 특히 이제 2월달에 지나서 개학철이 되면은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이 달고나나 글루건,
그다음에 마취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화상을 네. 입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예. 네. 하긴 저도 생각해보면은, 왜, 3월 새학기 되면은 아이들하고 막 뭔가 들뜨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수업 끝나자마자 막 학교 앞에 분식점 달려가서 혼자 그 불판 열어서 막 아이들하고 뭐 쥐포 거먹고 막 했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예. 또 뭐 어묵 국물 이런 것도 참 위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생활 속 어디에서도 생길 수 있는 화상사고, 특히 자녀를 두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화상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전문가의 선택, 화상치료의 오해와 진실. 자, OX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바로 얼음이나 아이스팩에 감아서 열을 떨어뜨려 줘야 한다. 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뭔가 차가운 거를 대야 된다고 응급처치를 알고 있는데 네. 맞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정답은 OX 어떤 건가요? 정답은 X입니다. 안 아닌가요? 된다는 거네요. 예. 네. 왜냐면은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 화상을 입는 면적에 비해서 체표 면적이 작기 때문에 네. 그 어른들이 생각하는 얼음 주머니나 아이스팩을 장시간 대고 있으면은 네. 쉽게 저체온증에 빠집니다. 아. 그리고 온도가 너무 낮게 하는 거는 세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깊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네. 화상 입었을 당시에 탈의를 하고 네. 흐르는 수돗물 정도 온도 8 내지 10도 정도 됩니다. 그 온도에서 10분 정도만 찬물 네. 담궈주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지나친 저렇게 찬 자극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유아 화상 흉터의 성형수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실 이 부모 입장에서는 화상 이 자국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이라도 빨리 수술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어떤 게 바람직할까요? OX 중에서 정답은요? 있습니다. 아, 이것도 그래요? 안 되나요? 네. 왜냐하면은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화상 흉터로 인해 가지고 안면부 기형이 심해지거나 네. 손발가락을 쓰기 힘들 정도의 관절 구축이 아닌다 하면은 대부분의 흉터가 크면서 일정 부분 완화가 됩니다. 완화가 되고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예.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교정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아. 이후에 교정을 해도 깨끗하게 잘 치료가 되나요? 최근에는 많이 좋아지죠. 아, 네. 그렇군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화상으로 생긴 물집은 절대 손으로 터뜨려서는 안 된다. 이거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손을 대면 안 좋으니까. 정답은 OX? 옵니다. 아, 이건 아, 맞췄네요. 그렇군요. 네. 예. 왜냐하면은 화상으로 인해 생긴 물집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집 안에 이 피부 재생을 방해하는 독소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제 깨끗하지 못한 손이나 이 다른 기구들로 터뜨릴 경우에는 오히려 해가 되고요. 네. 물집의 크기에 따라서 최근에는 병원에 오시더라도 물집만 물만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밖에서 건드리시면 안 되고 물집을 터뜨려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병원을 찾아가서 물집의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화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알레르기 질환처럼 미리 알고 대처를 하는 화재 위험성을 알고 대처를 한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서 이 나이에 따라서 화상을 입는 부위가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에 얘기된 열탕 화상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요. 네. 영유아, 소아들, 어른들, 노인층에 있어가지고 각각 나이별로 특색 있는 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영아들의 경우에 보면은 네. 가장 많은 원인은 열탕 화상입니다. 예. 뭐 라면이라든지 국이라든지 열탕 화상이고 다른 연령층에서 볼 수 있는 빈도를 가지는 것이 스팀 화상입니다. 약 한 10% 이상 차지하게 되고요. 예. 네. 남녀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장 흔한 건 저희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국을 먹고 끓인 음식을 먹기 때문에 열탕 화상이 가장 많고요. 요때 나이에는 이제 요즘 스팀 기구가 옛날에 밥솥만 있는 게 아니고
스팀 다리미, 스팀 청소기 있기 때문에 네. 이전에 비해서 빈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돌 전으로 애들이 김이 칙칙 나는 걸 보고는 다가가서 만지고 합니다. 예. 신기하죠. 그리고 소아들 경우에는 5세, 15세까지는 기본적으로 열탕 화상이 가장 많고요. 이때는 이제 야외 활동이나 애들 신체적 활동이 많아지고 또한 이제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네. 열탕 화상이 가장 많지만 요령에서는 뜨거운 물체에 대한 접촉 화상 접촉 빈도가 화상. 많이 늘어납니다. 네. 예. 굳이 뜨거운 물체를 잡는 게 아니더라도 이 인라인 스케이트나 운동을 하다가 넘어지는 것도 마찰 화상이 됩니다. 예. 원인으로서는 이제 열탕 화상이 가장 많고요. 네. 접촉 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앞에 네. 달고나 많습니다. 이런 아. 경우도 많고 학교 실습 시간에 글루건 등으로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성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열탕 화상이 가장 많고 이제 산업 현장에서 가정에서 부주에 인한 화재 사고들이 두 번째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네. 아까도 잠깐 봤지만 영유아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 영유아 아이들만 스팀 화상 원인 화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네. 그 전기밥솥이죠. 압력밥솥으로 인한 그 피해자 절반 이상이 또 영유아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네. 이 아이들이 많이 겪는 화상 보통 어떤 종류의 화상 또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오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전 연령을 불문하고 화상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열탕 화상입니다. 예. 흔히 저희들 대부분에 볼 수 있는 건 이제 집에서 국을 쏟든지 네. 아니면은 라면. 또 요즘은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커피를 쏟아가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열탕 화상을 입게 되면 물의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데고 난 다음에 한 4시간 정도 뒤부터는 이렇게 물집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열탕 화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화상의 깊이가 3, 4일 동안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원 당시의 모습하고 2, 3일 지난 모습하고는 차이가 나게 되고요. 예. 아까 좀 전에 물집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큰 물집이라도 이렇게 물집을 빼는 정도만 치료를 합니다. 네. 네. 라면에 의한 화상이고요. 요즘은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특히 초등학생만 되면은 집에서 혼자서 컵라면을 먹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전형적인 컵라면 소다가 맞는 화상이고요. 어. 처음에는 이렇게 물집이 생성되어 있어가지고 물집이 잡힌 정도겠거니 하고 생각했지만은 3, 4일 동안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흰 부분이 있는 깊은 이화상으로 변하고 흉터가 남게 됩니다. 아이고. 예. 라면에 대한 화상이고요. 네. 예. 이틀 정도 지난 모습에 이제 전반적으로 빨갛게 익어 있는 모습이고 이런 정도의 화상이 되면은 저희 같은 전문병원에서 치료한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허벅지에 일정 부분 색소 침착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접촉 화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리미가 가장 무섭게 깊게 되는 거고요. 네. 예. 글루건이라든지 학교 앞에 가면 아이들이 호기심에 달고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네. 네. 이 말고도 이제 외식이 많아지니까 식당 같은 곳에서 불판, 겨울철에는 난로를 짚어서 많이 오게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애기들이 다리미, 네. 엄마들이 대부분 다리미 화상은 다리미를 꺼놓고 잠시 나간 사이에 아이들이 다리미를 만집니다. 네. 대부분 다리미가 식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렇게 물집이 잡힌 상처가 일주일 정도 뒤에 변하는 모습이 열탕 화상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많이 네. 깊은 화상입니다. 또 보통 12개월 돌 전으로 아이들이 밥솥에 나는 김을 보고 다가가서 만져서 네.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뜨거운 걸 잡아서 때리는 게 아니고 꼭 잡고 있다가 떼기 때문에 네. 이렇게 깊은 상처로 변하게 되고 저희들이 치료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렇게 흉터가 남아서 그렇네요. 예. 나중에 손의 기능적인 문제를 조금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아이들 앞에서 이 스팀 나오는 것들, 뭐 스팀 청소기라든지 또 전기 밥솥 같은 경우에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뜨거운 물이나 전자제품 관련해서 입는 화상 말고도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위험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상의 원인 중에서 일반적인 생활에 될 수 있는 열탕 화상 외에도 이 사고나 이
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화염 화상을 입게 됩니다. 예. 이 화염 화상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열탕 화상보다는 상처가 넓고 깊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후유증으로 많이 이어집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 이제 가정이나 흔히 보시는 경우에는 식당이나 집에서 이 평소에 안전점검 부진해가지고 프로판 가스 켤 때 아, 펑 하고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안면부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터져서 오게 되고요. 어휴. 옷에까지 불이 붙게 되면 이렇게 깊은 화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흡입 화상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화재나 폭발 사고 시 사람이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숨는다 하더라도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어 네. 있습니다. 예. 그 깊이에 따라 가지고 이 내부적인 장기 손상, 폐 네.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유증이 나중에 발견되죠. 처음에 초기 치료가 중요하게 되고요. 네. 특히 가정의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응급이나 화재 상황 때 빨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찰 화상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찰화상으로 다 분류되었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이 운동하면서 넘어진다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러닝머신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 아이들 올라갔다가 쓸려서 피부가 다 벗겨져 오게 됩니다. 대부분이 3도 화상이고 흉터가 남게 되는 화상들입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 인라인 스케이트도 많이 오게 되고요. 아스팔트에 미끄러져서 네. 이 러닝머신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초등학교 들어간 무렵에 자전거 타다가 뒷바퀴살에 끼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고. 이런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예. 자동차가 모르고 이제 아예 반류를 지나가서 마찰 사고 현상입니다. 어. 3도 화상이 되어 있고 이 치료하더라도 흉터가 평생 남게 되는 네. 상황입니다. 예. 실제 러닝머신에 손가락이 끼어서 네. 이렇게 상태가 변하게 되면은 피부 이식을 하더라도 손가락에 운동장애 오게 돼 있죠. 네. 전기화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큰 재해들은 일반인들이 당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네. 저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는 우리 꼬맹이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젓가락을 들고 콘센트에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화상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전기를 직접 접촉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 피부 자체는 3도 화상이지만은 내부 장기 손상과 연관이 됩니다. 조심해야 예방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이 젓가락을 못 꽂게끔 요즘은 안전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것을 좀 부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전기화상 산업장에서 이 1000V 이상의 전기를 직접 대게 되면은 네. 피부뿐만 아니라 안에 내부 장기들, 뼈, 근육도 손상받기 때문에 네.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흉터가 남아서 손의 기능적인 장애들이 오게 됩니다. 예. 화학화상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반인들은 특별히 뭐 다칠 일이 없겠지만은 산업장이 가장 많고요. 우리 방청객 계시는 분들 같으면은 여름에 발가락 무좀을 칠한다고 이렇게 빙초산을 부고 옵니다. 가장 심한 경우는 최근에 어떤 환자분은 빙초산 원액을 세숫대에 담아가 발 담갔다가 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발가락 4개를 절단했습니다. 어머나.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화학화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업장 저희들이고요.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생기지 않는 화상들인데 네. 보호구 착용이 미비한다든지 안전관리가 안 되어 생기는 화상들이고 화학화상 자체는 조직을 타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깊은 상처를 남게 됩니다. 네. 이 환자는 사진만으로 기억나지만 이제 인도에서는 노동자입니다. 알칼리 통이 쏟아져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뭐 가볍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름철이 되고 요즘은 여름철 관계없이 겨울에도 동남아 쪽 여행을 많이 가시니까 네. 일광화상들이 많이 오게 돼 있고 대부분 자각 증상 없이 있게 되다가 물집이 잡혔어야 병원 오게 되는데 네. 큰 후유증은 남지는 않습니다. 일광화상의 모양입니다. 네. 네. 아, 정말 화재로 이런 화상 같은 경우는 보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화상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아차하는 순간에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지금 본 일광 화상 정도는 누구나 경험은 해봤잖아요. 보통 그렇죠. 예, 바닷가에서 여름에 놀다 보면 다 벗겨지고 물집도 생기고 이렇기도 한데 네. 이게 요즘에는 겨울철에도 그
전기장판을 좀 뜨겁게 올려놓고 자고 일어나면 등이 조금 그때랑 증상이 비슷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일광 이렇게 화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최근에 가장 화상을 치료한 저희 입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화상입니다. 저온 접촉 화상이라 해서 네. 뭐 보통 화상이라 하면 뜨거운 물을 쏟든지 불에 데이든지 뜨거워야 되는데 네. 뜨겁지 않고 어른들이 뜨뜻하게 이제 뭐 등을 지진다 하죠. 네. 그런 온도에서 40도에서 50도 두세 시간 이제 한 잔 푹 자고 났는데 처음에는 표가 안 납니다. 네. 안 나고 3, 4일 지나서 좀 따끔따끔 가렵다가 일주일 좀 지나면은 살이 변해서 옵니다. 이런 저온 접촉 화상은 가장 무서운 것이 대부분이 3도 화상이고 안에 근육층까지 깨는 4도 화상이 많습니다. 장기간 입원을 요하고 흔히 저를 볼 수 있는 핫팩, 겨울에 추워지면은 종아리 앞에 핫팩 넣고 다니다가 화상 입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같은 경우는 온열 제품들, USB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시죠? 뜸 뜨는 거. 네.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전기 매트에서 두세 시간 푹 자고 일났는데 3, 4일 뒤에 화상으로 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실제로 전기 매트에서 오. 되어 있는 부분들 핫팩을 하고 있다가 네. 이 짓물러서 왔는데 결국에는 안쪽으로는 다 3도 화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뜸 뜨시는 거 좋아하시다가 이렇게 뜨끈하게 그날따라 컨디션 안 좋아가 더 오래 찌다 보면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됩니다. 네. 자, 이 저온에서도 저렇게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렇네요. 각별히 좀 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상의 원인과 증상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는데 역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화상에서는 후유증이 아닐까 싶어요. 이 후유증으로 평생을 가려움증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화상 후에 겪을 수 있는 후유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있고요. 예. 흔히 보이는 걸로는 이제 미용적인 문제하고 기능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물론 미용적인 문제야 누구나 알듯이 흉터가 있으면 보기 싫고 네. 얼룩이 져 있으면은 흉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게 이제 색소가 치료 후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짙어지는 경우, 얼굴이 검어지죠. 네. 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탈색이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켈로이드나 비우성 반응처럼 뿔룩 튀어나오는 흉터 등으로 고생을 받게 되어 있고, 네. 이 특히 안면부나 다른 부위와 관계없이 손, 발가락, 예. 무릎 같은 게 관절 부위 같은 경우에는 3도 화상 후에는 치료한다 하더라도 네. 일정 부분 관절 구축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운동장애가 오는 거죠. 예. 이렇게 화상은 딱 입게 되면은 뭐 1기, 2기, 3기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경기에 따라서 좀 치료 방법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 진단은 뭘 보고 내리시는 건가요? 원래 모든 병의 진단은 조직을 검사한다든지 객관적인 진료가 있어야 되는데 네. 화상은 저희가 조직을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임상의사들의 진단으로 합니다. 하게 되어 있고 흔히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이 되어 있고 물에 대거나 불에 대해서 물집이 잡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무조건 2도 화상 이상입니다. 네. 이 2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피부 그림을 보면은 표피 부분이 일정 부분 다치게 되어 있고 밑에 표피를 이루고 있는 진피 부분이 어느 정도 다쳤냐에 따라 가지고 2도 화상은 2도 얕은 화상, 중화상 나눠지게 되고 진피가 다 다치게 되면은 좀 전에 슬라이드처럼 접촉 화상이라든지 화학 화상 같은 경우에는 3도 화상이 되는 겁니다. 네. 1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뜨겁지 않은 물들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 좀 전 슬라이드처럼 일광 화상 같은 경우에는 1도 화상이고 피부가 쉽게 말하면 좀 빨개지죠. 예. 빨개지고 따끔따끔한 정도가 보통 1도 화상입니다. 네. 2도 화상부터는 이렇게 물집이 잡히게 되어 있고요. 네. 요 물집이 잡힐 때 물의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불이 붙었을 때 옷을 입고 있었냐, 안 입고 있었느냐, 빨리 피했냐, 못 피했냐에 따라 가지고 얕은 화상, 깊은 화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이 물집이 잡히게 되고 특히 이도 약한 화상일수록 많이 아픕니다. 보통 쓰리고 아프다고 하죠. 그죠? 네. 많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2도 화상 중에서 이제 깊은 화상으로 넘어가고 3도 화상 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아픈 건 덜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경까지 같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물집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부분들이 2도 화상 중에 깊은 화상들이고요. 2도 깊은 화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는 요때부터 흉터가 남습니다. 3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흔히 보는 화재라든지 특히 장판에 엉덩이 딱 대고 누워 계시다가 한 4시간 지나가지고 일주일 지나온 사진입니다. 3도 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피부는 다 익었고 이런 경우에 밑에 근육까지도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예. 흔히 이제 우리가 화상은 이제 깊이와 넓이로 평가하게 되는데, 나 다쳤어. 병원에 와서 가면은 보호자들이 어느 정도 되었길래 하면 의사들은 몇 프로 화상을 설명하거든요. 그냥, 근데 그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고, 가장 쉬운 방법은 본인 손바닥 하나가 본인 몸 1%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다쳤을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몸에 한 4% 정도 다쳤다. 이렇게 자가 면적을 측정하면 함으로써 네. 화상의 깊이를 아는 게 중증도는 깊이하고 이런 넓이로 평가하게 됩니다. 예. 일상의 평범한 행동이 전혀 다른 애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민정 씨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식사 준비를 위해 매일 켜왔던 가스레인지인데 버너가 점화된 후 순식간에 뜨거운 불꽃이 옷으로 옮겨 붙었다. 불이 직접적으로 옷에 붙었어요. 이게 임산부다 보니까 치마를 되게 큰 치마를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치마 자락에 불이 붙으면서 이제 원래 이렇게 불이 붙으면 옷을 입은 상태에서 불을 꺼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벗으려고 이제 애를 쓰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그게 화상이 크게 됐죠. 네. 민정 씨는 신체의 30에서 39%의 화상을 입었다. 2도에서 3도에 이르는 깊은 상처. 무엇보다 위험했던 것은 그녀가 당시 임신 32주의 임산부였던 것이다. 본인 사진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굴이 남았잖아. 얼굴이 남았는데 천천히 빠져요. 아, 색깔도 다 돌아와요? 다는 아니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돌아오죠. 그리고 어차피 6개월 동안 관리를 해야 되니까. 고운 손에 새겨진 얼룩. 피부 표면의 얼룩은 엉덩이까지 이어진다. 레이저와 피부 관리 치료를 통해 곧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이 산모의 상태가 이제 저산소증부터 해가지고 폐혈증인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기가 이제 최소한 34, 5주가 됐으면 좀 견딜 수가 있는데 이 32주 같은 경우에 미수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나빠져버리니까 애를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화상 전문병이긴 하지만은 상물관 없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학도 연락을 해서 둘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마침 이제 대학병원에서 받아줘서 바로 다음날 분만하기 전까지 저희 병원에 조치를 다 해놓고 가서 분만을 하고 거기서 하루 이틀 치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저희 병원에 와서 아기도 살리게 되었고 지금 보다시피 환자분도 비교적 양호하게 됐습니다. 김상규 병원장의 빠른 판단을 통해 지켜진 소중한 두 생명. 출산 이후 민정 씨는 바로 화상 치료에 들어갔고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엄마를 만날 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칠 수 있었는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제 실수 때문에 이제 인큐베이터 속에서 치료받고 미숙아여서 검사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더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제가 아기를 보지 못했거든요. 걷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만났을 때 너무 감격스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아기가 떼쓰고 이래도 좀 더 안아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요. 화상 후에 죽은 살들을 다 걷어내는 수술이 있습니다. 가피절제술하고 최근에는 이제 가피절제술 뒤에 이 죽은 살, 맨살을 놔두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인공 피부를 다 덮어줍니다. 그런 수술들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기 놓고 오고 하는 시간 때문에 조금 2, 3일 늦어졌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수술을 한 번 했었고 2차적으로 또 안 낫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죽은 살을 긁어내고 인공 피부를 더 덮었고요. 가피절제술과 합성 피부 대용물 처치를 통해 건강한 피부가 올라왔고 다 나은 피부가 벗겨진 부분에는 상처 치료가 진행 중이다. 그 다음부터 한 6개월 동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번 가을까지죠. 이제 연고도 바르고 흉터형 파스도 붙이고
압력옷도 입어야 되고 보습도 해줘야 되고 이런 모든 흉터 관리하는 과정들을 쭉 본인이 하게 됩니다. 흉터 관리가 끝나고 나면 따로 흉터 치료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시술하는 부분도 있고 수술도 있고 레이저 시술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맞춰서 우리도 젊은 여자분이니까 최대한 몸에 흉터가 들려면 약간 많이 당기는 느낌도 적게 색깔도 많이 돌아오게 한 가을부터는 흉터 치료 예정이죠. 김상구 병원장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환자가 됐다는 민정 씨. 생사의 기로에 섰던 임상구는 한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다.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이지만 민정 씨에게는 특별한 일상이다. 정말 그 앞으로 할 효도는 다 한 것 같아요. 아기는. 왜냐하면 너무 건강하게 지금도 너무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태어나 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건강하게만 컸으면 좋겠어요. 네, 이 환자 사례를 저희가 만나봤는데 이 화상 치료하면은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게 병원에 가서 이 진물이나 상처 부위를 이렇게 씻어내는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좀 아프긴 하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치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 화상 치료를 흔히 드레싱이라 합니다. 예. 드레싱이라 하고 사실 저희들 병원 같은 전문 병원이 생기기 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도 알고 계시듯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면은 흰 크림 발라주고 붕대에 감는 게 치료의 전부입니다. 네. 그러면서 물집을 이제 빡빡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화상 입으면은 너무너무 아프다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제 치료 개념이 바뀌어서 물집도 크게 안 터뜨리고 예.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걸 합성 피복 재료 같은 걸 쓰기 때문에 네. 아프긴 하지만 네.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고통스럽지 않고요. 예.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 또 깨끗하게 나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도 조금은 치료 방법이 좀 덜 아프게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데 그러면 네. 화상으로 전문 병원을 찾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이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화상약 받는 깊이 1도, 2도, 3도 화상 관계없이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화상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분이나 치료 단계를 설정을 하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보통 이제 1, 2단계, 가벼운 일광 화상이라든지 물집이 잡히기 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치료 기간은 일광 화상이나 물집이 잡히기 전도 3, 4일 지나면 일정 부분 피부가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통원 치료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되고요. 예. 치료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흉터 연고까지는 필요가 없고 간단한 보습제라든지 외출 시에 선크림 바르는 정도 착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효과시키고요. 보통 이제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는 2도 화상 초기부터는 이제 후유증으로 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습니다. 네. 얼룩이 진다든지 색깔이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통 치료 기간이 2주에서 3주 정도를 통원을 할 수도 있고 네. 많이 아파하는 분들은 입원해서 합니다. 네. 입원해서 하고 치료 종결 뒤에는 흉터 예방 연구가 있습니다. 흉터 예방 연구하고 보습을 하게 되어 있고 자외선 차단을 시키고요. 네. 4단계부터는 심재성 이도화상, 깊은 이도화상이 되면 문제가 저희들 병원의 치료에도 흉터가 남게 됩니다. 네. 과연 흉터가 얼마나 남느냐가 치료의 관건이고요. 네. 치료 기간이 이제 3주 이상 걸리죠. 이 책에 나오는 얘기고 하지만 3주 이상이 넘어버리면 분명하게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네. 저희 병원은 심재성 이도를 하더라도 3주 내에 낫는 방향으로 모든 걸 치료합니다. 네. 치료하고 치료 종료 뒤에는 흉터 예방 용을 발라야 되고 이 선크림이나 이 보호습제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색깔이 주로 짙게 진하게 착색이 되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면은 미백 화장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 5단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심재성 이도 화상이라도 네. 부위에 따라서 흉터가 잘 생기는 부위가 있습니다. 피부가 얇은 부위, 예. 손등이라든지 정강이 뼈 앞에, 앞가슴 쪽 이런 쪽에는 같은 상처라도 흉터가 잘 생기기 때문에 네. 치료 기간이 약 3주 이상의 대부분의 경우에 심재성 이도 화상은 예를 들면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입원 치료를 하게 되어 있고 치료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도 기본적인 관리 외에도 이 관절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향후 운동장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치료나 물리치료를 병행을 하고요. 예. 압력옷이라 해서
이 흉터가 튀어오르지 못하게끔 아, 꽉 눌러주는 맞춤목까지 하고 있습니다. 6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재성 2도 화상과 3도 화상에서 이제 수술적 처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비우성 반응이라 해서 흔히 말하는 어머니들 떡살, 흉살, 떡살까지 생기는 경우를 말하고요. 약 4주 이상의 입원 치료하면서 수술을 거치는 환자분들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흉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모든 단계의 흉터 관리 및 예방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7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3도 화상에서 자가 피부 이식을 했는 경우입니다. 뭐 흉터는 막을 수가 없고요. 하지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흉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이게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치료할 때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그 피부 이식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 어느 정도나 되고 이식을 하게 되면 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예. 화상 수술이라 해서 예전에는 다른 인공 피부나 합성 피부가 없었기 때문에 예. 예전에는 죽은 살을 걷어내고 자기 피부를 붙이는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한 7, 8년 전부터 수술 방법이 피부 대용물, 이 본인 피부 말고도 이 배양 피부라는 제품도 있고 합성 피부 대용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제품들이라든지 써서 임시로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화상 수술도 기존의 가피 절개술과 뭐 가피 절제술이 있고요. 요즘은 이제 좀 더 성형적으로 예쁘게 낫게 하기 위해 가지고 피판술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잘 없지만은 사체 피부를 씁니다. 네. 대부분 수입 제품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수술 방법 중에서 나중에 흉터가 생기게 되면 흉터 제거술이 있고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피부 이식은 자기 피부를 떼는 거는 얇게 떼는 방법, 두껍게 떼는 방법. 요즘은 이제 중증 화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 피부를 키워서 떼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 대용물 시술 같은 경우에는 요 만들어진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이 있는데 동종 유래 세포 치료제가 있습니다. 예. 얇은 형태의 피부처럼 되어 있고요. 합성 피부 대용물은 그 위에 임시로 덮어주는 대용물이 되겠습니다. 네. 화상 상처가 있을 때 네. 죽은 조직을 긁어내고 이렇게 시트 모양으로 이렇게 파스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세포 치료제를 붙이게 되면은 약 한 2주 뒤에 깨끗하게 나게 다행이네요. 됩니다. 네. 예. 요번 좀 더 깊은 단계 상처에서는 배양 피부를 쓰게 되고 요 위에다가 합성 피부 대용물, 합성 제품입니다. 붙여가지고 치료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 상처가 깊기 때문에 3주 정도 걸리죠. 비교적 깨끗하게. 수술 요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 가피라는 거는 본인 피부 말고 이제 죽어 있는 살들을 가피라고 합니다. 예. 가피라고 하고 이렇게 본인 살이 나올 때까지 잘라내는 방법을 말하고 네. 피판술은 이렇게 얇게 깊게 되어 있는 경우에 그냥 나오면 흉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를 들어 올려서 예쁘게 꾸며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네. 자가 피부 이식술은 예전에는 무조건 피부를 떼가 붙이긴 다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공 진피라 해서 이 사람 피부가 폭신폭신한 이유가 진피가 있거든요. 예. 인공 진피를 이식하고 난 다음에 부부충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관절 부위나 미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는 이 수술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주 중화사인 경우에는 자기 피부를 조금 떼가지고 배양을 해서 씁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 흉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화상 흉터 같은 경우는 뭐, 평생을 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실제로도 평생을 화상 흉터를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흉터 어느 정도 우리가 치료를 하면은 회복이 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자식들을 둔 입장에서는 부모님 마음은 저희하고 다르죠. 저희들은 잘 나왔다 하더라도 어머님, 아버님 눈에는 흉터가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실제로 예전에는 흉터 제품이라 해봐야 보습하는 정도, 햇볕에서 보이지만 하는 정도가 있지만은 요즘 가장 이제 규격화된 거는 흉터 예방용고 실리콘 연고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열탕 화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피부가 뻑개지가 오더라도 치료하는 과정을 거치고 보통 6개월 관리하고 나면은 예. 이때 관리하는 거는 아까 단계별로 예. 단계에 따라서 연고를 바르고 햇볕 산복하고 그런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 열탕 화상을 입고 어이구. 와서 이렇게 심재성 이도죠. 좀 깊은 화상이어도 네. 치료하는 과정을 거치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물론요, 네. 치료하는 과정 중에 아까 말한 뭐 세포 치료제라든지 피부 이식을 하는 거죠. 네. 피부들을. 특히 여자아이들 안면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물집이 잡히면 적어도 깊은 이로까지 가게 돼 있죠. 예. 치료를 하게 돼 있고, 저희들 병원에서 정관들 하면 흉터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손발목 같은 관절 부위에는 예. 같은 상태라도 흉터가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들 거치게 돼 있고 흉터 관리하면은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요건 여기 손가락에 스팀 화상이거든요. 네. 스팀 화상 아주 깊게 되어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특히 내용물 중에 사체 피부 같은 걸 이식해서 치료하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예. 하지만 저희들이 뭐 전문 병원이라 하더라도 아주 심한 화상, 접촉 화상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 일정 부분 조금 흉터가 남게 되어 있지만은 네. 흉터가 남아 있어서 운동장애가 있는 거하고 흉터가 조금 있지만은 손을 쓸 수 있는 건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네. 결과를 만들어내죠. 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생들 음식 장난치다가 불판에 딱 찍혀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이제 이 아이는 아직까지 최근에 치료 중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 정도까지 좋아진 모습을 보입니다. 네. 이렇게 화상의 고통을 겪는 분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을린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화상 트라우마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심리적인 고통이 어느 정도고, 치료를 또 요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에 화상의 중증도 관계없이 환자들의 대부분이 일정 부분 외상 후에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됩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한 달 뒤부터 두 달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은 제일 흔한 거는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실 동안에 악몽을 꾼다든지 예.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어떤 이제 자기가 사고를 당했는 특정 장소나 물건이 나타나면 겁을 내죠. 예. 피하게 돼 있고 특히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련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애들이 퇴행, 어릴 적 모습을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크면서 성격 발달장애 오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네. 아까 앞서서 저희가 OX 퀴즈로 이 화상을 입었을 때 얼음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감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뭔가 입었을 때 병원까지 가기 전에 빨리 해줄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이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응급조치는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실 목숨이 위험하게 다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형 사고가 아닌다면은 예. 그런 경우에는 바로 앰뷸런스 실려가겠죠. 그런 경우 제외하고 일상생활, 식사하는 도중에, 야외 생활 중에, 일하는 중에 다치는 경우에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1번, 옷에 불이 붙으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예. 옷에 물을 쏟으면 옷을 벗어야 이게 특히 여자분들이 젊은 아가씨가 식당에서 밥 먹다가 허벅지 쏟으면 부끄러워서 옷을 못 벗습니다. 빨리 벗어야 되는데 화상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 중요하고요. 일단 원인 물질을 제거하고 상처가 노출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부위가 또 흐르는 수돗물 정도.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음이나 아이스팩 좋은 거 아니고요. 물론 시원하니까 환자들이 냉기가 되면 덜 아픈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네. 그거는 감각 이상에 대해서 더 안 좋고요. 예. 흐르는 수돗물에 충분히 가는 경우에는 10분까지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상처의 깊이가 훨씬 덜 깊어지게 되겠고요. 그냥 병원에 내원하는 것, 다친 팔을 뻘겋게 그냥 내원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응급으로 감을 만한 게 없다면은, 지인들이나 본인 옷 같은 거, 깨끗한 옷이나 천으로 네. 물에 적셔서 감은 후에 병원에 내원하시면 됩니다. 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네. 적어도 화상의 단계를 한 단계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화상을 입었을 때, 마지막으로 좀, 이 주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뭐 어떻게 해주면 좋은 것일까, 뭐 이런 것 좀 조언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대부분의 경우 화상은 약하게 되어서 외래에서 통원치료 2주 내로 끝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지만
입원을 요한다든지 흉터가 남는 화상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빨리 낫는다든지 빨리 좋아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피부가 낫고 나면은 6개월 정도 관리를 하게 되고 또한 거기에서 좀 더 깊은 화상 같은 경우에 흉터가 남게 되면은 흉터 재건수나 수술들은 2, 3년에 걸쳐 갑니다. 네. 하기 때문에 환자분도 마찬가지, 가족분도 마찬가지 오래 인내할 수 있고 참아야 되고 그다음에 빨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저희들과 항상 상의해서 꾸준하게 열심히 다니는 것만이 뭐 최선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화상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 역시 후유증 그리고 이제 흉터 때문일 텐데 꾸준한 치료를 한다면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계속 지속적인 치료를 인내를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족 최대 명절 이제 설을 앞두고 있는데 가족들끼리 모여서 정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게 되는데 특히 이 시기에는 주부와 아이들이 화상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죠. 네, 아차하는 순간 올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요리 같은 거 하실 때 뜨거운 기름, 물 조심 많이 하시고요. 네. 건강하고 즐겁게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화상치료 전문 외과 전문의 김상규 병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